수방은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이번 연도도 4월달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여러가지 고민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고민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정말 많이 힘들 테고 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나 DM이나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뭔가를 고민해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막연하게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고민이 이제 함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점수를 오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다 함축돼 있고 내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상담하거나 혹시 상담하지 않더라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는 고민일 거라 보여지고요. 그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고민을 다 없애고 타파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세 가지 버튼 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보다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이고요. 또 특히 수험생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남들의 비교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수를 낮게 받으면 어떡하지? 내 노력이 헛수고였다라면 어떡하지?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 이건 두려워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예로는 현장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자신이 공부를 못했거나 시험 못 봤다는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OMR 카드를 작성도 하지 않고 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마 그런 수험생들은 내 자신의 수준을 혹은 내 현실을 받아들이면 떨어질 것 같다 느낌을 받아서 또한 불안한 마음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기 때문에 또 있고요. 기출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서 한 번만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 소방학은 한 달 전에서 한 번 보면 되고 기출을 또 한 번 보면 된다. 5개년 풀면 된다. 선배들의 말을 듣고 기출만 보면 된다. 이런 걸 믿고 또 들어가는 수험생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숙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멋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인내해야만 견뎌야만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이가 아픈 사람이 치과를 가지 않고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이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뭐냐면 아프더라도 치과를 가서 신경치료든 해야 되죠. 저 치과를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싫어요.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과에 가야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과 의사랑 진단을 한 다음에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적 직치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치과는 늦게 갈수록 더 많이 치료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돈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빨리 진단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빨리 오를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문제풀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풀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풀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객관식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동형, 또 봉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무원 시험은 제가 이제 출제도 물론 들어가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디서 출제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 출제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합합니다. 좁은 범위를 공부하고 자신이 막연하게 합격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나왔거나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고 진중하고 심도 있게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찾은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합격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람을 구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구조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사람 완벽하게 구조해야 되고 완벽하게 구급을 활동을 펼쳐야만 여러분들이 멋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점수가 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경우가 공부하는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보고 바로 답하고 또 느낌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든지 어려운 문제는 이건 나오지 않을 거야, 또 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틀리고 단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고 아는 범위 내에 공부한 것만 반복 해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경우죠. 나는 공부 다 했다라고 끝내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시험 쳐보면 70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봤더니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 봤더니 부족하대요. 그래 항상 공부를 한대요. 할 게 너무나 많대요.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교만한 저만 70점 맞고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애는 100점 맞더라고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충한다면 여러분 점수는 반드시 위로 상승할 것이고 합격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버튼은 계획입니다. 계획. 정확한 진단이 되었다면 그 계획을 플랜을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은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채워야 되는 거고요. 단지 계획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준은 방금 전 여러분들이 하신 진단입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자, 첫 번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출 응용 문제만 풀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출 응용 문제는 새로운 이론 문제보다는 기존 문제를 같은 이론 안에 조금 다르게 출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출의 답만 요요상이 높거나 또 자신이 있었던 문제를 하더라도 응용될 수 있는 보기들까지 다 하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혼자 그냥 여러분들이 찍찍 풀었던 거죠. 수업을 따라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래서 수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석을 해야만 되는데 이건 3번 그래 틀렸지 라고 넘어갔기 때문에 응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유사한 단원들에서 또 비슷한 단원에서 계속 틀리고 있다. 재난파 때 많이 틀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계속 틀리는 단원과 지금 틀렸던 문제를 모아놓고 내가 왜 이 문제 틀렸지 분석하면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한 곳이 있다라면, 어려운 단원이 있었다라면 이 단원, 재난 파트라면 재난에 대해서 마스터할 때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강의도 듣고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격과 반대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 10회독하고 어려운 곳은 한 번 보고 맙니다. 자신이 혹시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 또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해독만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곳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합격 노트에서 틀린 부분을 계속 체크하거나 또 비교 특강을 보거나 이런 게 추적하면서 주기적으로 보면 틀린 문제 공략해야만 아는 부분 또 맞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강을 지금 7개 찍어놨는데 그 특강을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보충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도달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 수준은 바로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모두가 공부하고 있는 것만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기출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기출만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고 소방청도 알고 있고 출제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합격 이르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수준, 즉 합격은 기출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을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와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퍼즐 맞춥니다. 그리고 퍼즐 완성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그림 안에 있는 걸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그림에 없는 걸 고르면 됩니다. 이걸 그림을 전체 틀을 알고 있어야만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고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본다라면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없는 걸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간혹 보면 주요 퍼즐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이 코, 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코하고 입만 맞추고요.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얼굴이 중요하겠죠. 눈, 얼굴, 몸에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매년 시험이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된다는 보장 없겠죠. 풀 때 기출만 봤다라면 추측으로서 이 정도가 맞겠지라 하고 이게 찍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헬스장 가보면 제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유연성 하기 싫은데요. 계속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유연성이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은 사람들도 하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출제하는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출제자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어디서 낼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 출제하겠죠.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도 풀어보는 것이고 또 동영도 풀어보는 것이고 제가 힘들지만 하프도 풀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말고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야만 점수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고 또 멋진 소방관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감 버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한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 불안하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에 대한 자신감, 나는 소방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합격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보다 비록 점수는 중간 또 중하위 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학생들, 계속 공부한 학생들만이 합격을 합니다. 모의고사 망쳤다고
속상해서 술 마시고 또 숙취 때문에 공부 못하고 이렇게 루틴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술 먹고 결국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음날 생체 리듬 또 깨진 상태로 공부하게 되고 또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얇은 거 요것만 해야지 이것도 끝나면 20문제만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할 만큼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겁니다. 진심을 다해 멋진 소방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절대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안한 것이 공부라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공부가 쉽지 않겠지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겠고 이 불안함을 계속 즐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격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합격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오지 않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진단, 계획,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시험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죽을 힘이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카페에서 이미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방향성 없이 또 목적 없이 양으로만 승부하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시험 칠 때까지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제가 열심히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목숨을 다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